협객행 김용원저 제16장 무사람들은 그가 스스로 일일 불과사라고 자칭하는 말을 듣게 되자 즉시 몇 사람이 불쑥 내뱉듯 말했다. 그는 정불사이군. 정불사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이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아직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4명의 좀도적을 기분 좋게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느 4명이 될 것인지 스스로 이름을 대도록 하시지. 그렇지 않을 때 저 구절연편을 쓰는 녀석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그저 순순히 나에게 큰절 10번만 하고 나에게 3마디 훌륭한 할아버지라고 불러준다면 나 또한 용서하고 죽이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러자 싸늘한 냉소소리와 더불어 4명의 사람이 벌떡 몸을 일으켜서는 성큼성큼 반전 문 밖으로 나가더니 문 밖에서 한 일자로 늘어섰다. 그들 4사람은 풍량 이외에 범일비와 여정평 그리고 중년의 여인이었다. 그 여인은 무기를 들지 않고 문 밖에 이르자마자 2폭의 비단 치마를 위로 획 뒤집고 허리띠를 차는데 허리에는 시퍼렇게 2줄로 단도가 꽂혀 있었고 단도는 각기 반자 정도의 길이인데 적어도 30여 자루는 될 것 같았다. 그 30여 자루나 되는 단도들이 정제하게 허리에 한 꽃을 수놓은 란대에 꽂혀 있었다. 범일비는 왼손으로 판관쌍피를 들고는 낭낭히 입을 열었다. 불초는 요동학 범일비로서 학필문의 장문이니요. 오늘 청룡문의 장문인 풍량풍 형제, 그리고 쾌도문의 장문인 여정평 여형제, 그리고 만마장의 여장주 비황도 고3낭자와 더불어 다른 사람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본파 문인 제자들을 데리고 관동에서 중원으로 들어온 것이요. 우리 관동 사문으로 말하면 정나으리와는 과거에 원한이 없었고 근래에 와서도 또 어떤 감정을 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토록 거듭 희롱을 하고 모욕을 하다니 도대체 무엇 때문이요? 정불사는 그의 말에 대해서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는 고3낭자를 잠시 동안 바라보더니 시큰둥하게 말했다. 아름답지 않군. 못났군. 그는 그 한마디를 내뱉게 되었을 때에 똑바로 고3낭자를 바라보면서 연신 고갯짓을 했는데 그것은 서화폭을 감상하던 중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행동처럼 보였다. 물론 그와 같은 표정과 태도는 고3낭자의 얼굴 모습이 잘 생기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가 있었다. 고3낭자는 성격이 열화와 같았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자만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 원인은 첫째 그녀 자신에게 정말 놀라운 재간이 있었고 둘째로 그녀의 부친이나 시아버지 그리고 사부님이 강호 무림에서 모두 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며 셋째로는 만마장에 좋은 밭들이 만경이나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목장과 인삼밭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이면은 그 평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비록 과부이지만 관동에서는 크게 명성을 드날리는 여인이었고 흑백이도의 인물이나 관가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같이 그녀에게 3푼쯤 양보하는 편이었다. 정불사가 그토록 방자하고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한평생 받아보지 못한 수모였다. 더군다나 고3낭자는 젊었을 적에 관동 무림에서 퍽이나 아름답다고 이름이 난 사람이고 지금은 나이가 근 40이 다 되었지만 아직도 옛날의 화사함이 완전히 가셔진 것은 아니었다. 관동에서는 풍속이 비교적 순박한 편이고 여자들이 대다수 점잖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녀 앞에서 아름답다고 칭찬을 하더라도 희롱으로 여길 형편인데 정불사같이 크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으니 그녀가 어찌 참을 수가 있겠는가. 이때 그녀는 성이 나서 얼굴마저 창백해져서는 부르짖었다. 정불사, 이리 나오시오. 정불사는 천천히 걸어서 반점 밖으로 나가서는 물었다. 바로 당신네들 4사람인가? 바로 그때 하얀 광채가 번쩍이는 가운데 5자루의 비도가 아래 위와 좌우에서 격발되어 날아들었다.
이 5자루의 비도는 정말 너무나 빠른데다가 도신이 짧았지만 바람을 가르는 소리는 마치 장검이나 커다란 칼이 휘둘러지는 것처럼 들릴 정도였다. 정불사는 버럭 고함을 쳤다. 사람은 아름답지 않지만 칼은 아름답군. 그러면서 그는 오른손을 품속으로 집어넣더니 구절연편을 뽑아들었다. 노란빛이 어른거리는 가운데 4자루의 비도가 구절연편에 맞아서 떨어지게 되었고 5번째의 비도가 자기의 앞면으로 날아들자 아예 솜씨를 보일 요량으로 입을 벌려서는 칼끝을 받아 깨무는 것이었다. 풍량과 범일비 그리고 여정평은 일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으나 곧 무기를 펼쳐서는 좌우에서 공격을 해왔다. 정불사는 몸을 날려 여정평이 휘두르는 칼을 피하고 발을 들어 범일비의 손목을 걷어차려고 함으로써 범일비가 부득불 판관피를 움츠리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손에 들고 있는 황금의 구절연편으로 풍량의 구절연편을 감으려고 들었다. 풍량은 반점에서 나서자마자 이미 10분 정신을 가다듬고 기운을 낸 상태에서 정불사가 하는 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정불사라는 늙은이가 실제에 있어서는 그 자신 혼자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때 그는 정불사의 구절연편이 밀려드는 것을 보고 손목을 떨치며 구절연편을 한 자루의 장창처럼 뻣뻣하게 세워서는 상대방의 가슴팍을 찌르려고 들었다. 이 1초는 사이빈복이라는 초식으로서 원래 장창의 창법이었다. 그런데 그는 진력을 구절연편에다가 돋우게 되었고 거기다가 다시 한 가닥의 교묘한 기운을 써서는 구절연편을 창날처럼 뻣뻣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원래 금주청룡무는 편법 역시 대단한 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풍량은 상대방이 강적인 것을 알고 나서자마자 평생의 절기를 펼쳐낸 것이었다. 정불사는 입으로 비도를 뱉고는 칭찬의 말을 했다. 도적 같은 녀석에게서도 몇 수 훌륭한 솜씨가 있었군. 그는 오른손을 내밀어서는 그의 채찍 머리를 억지로 잡으려고 들었다. 풍량은 깜짝 놀라서는 재빨리 팔을 움츠려서는 채찍을 거두어들였다. 그러나 정불사의 손이 채찍 끝을 따라 뻗쳐왔다. 다행히 여정평이 알맞게 칼을 휘둘러서 그의 팔을 내려쳤기 때문에 정불사는 손을 움츠려 들여야 했다. 휙 하는 소리가 급작하게 울려 퍼지면서 고3낭자가 다시 한 자루의 비도를 던져내었다. 4사람이 이와 같이 손을 쓰게 되자 정불사는 대뜸 희희덕거리는 얼굴빛을 거두고 정신을 가다듬고서 싸움에 임하게 되었으며 구절연편으로 한 무리의 노란 광막을 이루어서는 자기 자신의 몸을 지켰으며 속으로는 꺼림칙하게 생각했다. 요동의 무공이 조금도 어수룩한 데가 없구나. 이 할아버지께서는 이 자들을 잘못 보았군. 이 네 녀석이 만약에 하나하나 덤벼든다면 이 할아버지가 죽이는 데 있어서 조금도 힘이 들지 않겠지만 한꺼번에 몰려들어 떼싸움을 벌이게 된다면 그야말로 약간 어려워지겠는걸? 이번 관동 사대문파가 중원으로 일제히 들어닥치기 전에 사대문파의 장문인들은 먼저 만마장에서 한 달 남짓한 시일을 두고 무공을 익혔으며 그들 사파 무공의 득실을 연구했다. 즉 적을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서로 구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한 것이다. 이번 미리 조련을 한 정성이 아니나 다를까 헛되지 않아 강남에 이르자마자 4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적을 상대하게 된 것이었다. 이때 여정평과 범일비는 가까운 곳에서 공략을 펼치고 있었고 풍량은 약간의 간격을 두고서 구절연편을 휘둘러 빈틈을 노리고 파고들면서 주로 정불사의 허리깨를 공략했고 고3낭자는 멀찍이 서서 한 자루의 비도를 내던지곤 하는데 던질 때마다 정불사로 하여금 정신을 써서 피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 4사람들 가운데 범일비의 초식이 가장 노련하고 매서웠으며 여정평은 칼임이 웅후하여 한 칼질에 80-90근의 힘이 실려 있었다. 석파천과 정당은 무사람들의 등 뒤에 서서 그들이 싸우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30-40초를 구경하게 되었을 때에
여정평과 범일비가 동시에 공세를 취하자 정불사가 채찍을 휘둘러서 두 사람을 밀어내고 있었는데 풍량의 구절연편이 알맞게 정불사의 머리를 옆으로 쳐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정불사가 막 고개를 숙이게 되었을 때에 휙휙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자루의 비도가 그의 목을 스칠 듯이 지나가는데 그 간격은 몇치에 불과했다. 칼을 피하기는 했으나 정불사의 턱 아래 기른 반백의 수염은 비도에 의해 수십 가닥이 잘려져 나가게 되고 한 가닥 한 가닥의 수염이 그의 얼굴 앞에서 난무하게 되었다. 반점의 문가에 서서 구경을 하던 관동 사대문파의 제자들은 일제히 갈채를 보냈다. 고3낭자의 비도가 훌륭하군요. 정불사는 속으로 놀라고 말았다. 저게 지배가 정말 대단하구나. 만약에 다시 살수를 펼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정불사는 오늘 크게 당하고 말겠구나. 갑자기 그는 길게 휘파람을 내불며 구절연편을 휘둘렀다. 채찍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가운데 왼손으로는 금나수법을 펼쳤고 구절연편으로는 멀리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공격을 하고 구절연편으로는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한 것인데 왼손만으로도 여정평과 범일비 두 사람으로 하여금 공격하기보다는 수비를 더 많이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었다. 관동 사대문파의 제자들은 갈채를 보내기는 했으나 그 소리를 끝내게 되었을 때 얼굴에 하나같이 우려의 빛을 띄웠다. 옆에서 구경하는 석파천은 그야말로 싱글벙글했다. 그와 같은 수법들은 정불사가 양자강의 배 위에서 그에게 전수한 바가 있었던 것이지만 그 당시 그는 무학의 도리에 대해서 아는 바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저 억지로 미처 소화도 못 시키고 주워 삼키는 꼴이 되었던 것이고 따라서 전혀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것을 몰랐다. 그런데 이 며칠 동안 부모님을 따라 검술을 배우게 되었는데 검술이 크게 진보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이 통하게 된다면 만 가지 방법이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권각법의 조예마저도 이미 적지 않게 터득할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정불사가 조나, 구, 타의 비결을 여지없이 발휘하여 펼치는 수법이 하나같이 교묘하고 매섭기 이를 데 없는 것을 보고는 놀람과 함께 기쁨을 느끼게 된 것이었다. 다섯 사람이 한참 동안 어울리게 되었을 적에 갑자기 정불사는 왼팔을 쭉 뻗었는데 그 순간 그의 손은 어느덧 여정평의 어깨 쪽지를 잡았다. 여정평은 칼을 휘둘러 그의 손을 내려치려고 들었다. 석파천은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는 그와 같이 칼을 베어내게 된다면 정불사가 그 기세를 빌어 반격을 시도하게 되고 그 결과 틀림없이 여정평의 안면을 후려치리라는 것과 정불사의 매서운 장력으로 미루어 볼 때 여정평의 목숨을 보존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불쑥 소리쳤다. 당신의 얼굴을 때리려는 것이오. 그의 내력이 충만한 만큼 그 소리는 여러 무기들이 휙휙하니 바람 소리를 일으키는 가운데에서도 여러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여정평은 무공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 호통 소리를 듣게 되자 즉시 깨닫는 바 있어 총망 중에 손에 들고 있는 칼을 던지면서 몸을 땅바닥에 던져 대구르르 굴렀다. 초식의 변화가 신속하다고 했으나 얼굴은 어느덧 정불사의 장풍에 얻어맞는 결과가 되고 대뜸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콱 막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얼굴은 마치 칼로 살을 발라내는 듯 무척 아픈 것을 참아야 했다. 그리하여 그는 수 장 밖으로 굴러간 이후에야 벌떡 몸을 일으켜 세우기는 했으나 가슴이 쿵쾅쿵쾅 마구 뛰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는 조금 전에 생사의 간격이 그저 한 가닥 신라처럼 가늘었으며 만약 그 누가 있어 깨우쳐주지 않았더라면 그의 일장을 정통으로 얻어맞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여정평이 싸움의 테두리에서 굴러서 바깥으로 물러나게 되자 범일비는 즉시 잇따라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여정평은 급히 숨을 들이마시고는 부르짖었다. 칼을 던져라.
그의 큰 제자가 즉시 칼을 던졌고 여정평은 손을 뻗쳐 그 칼을 잡은 이후에 다시 공격해 들어갔다. 바로 이때 정불사의 금편이 어느덧 풍량의 연편을 휘감아서는 와락 당기게 되자 풍량의 몸뚱아리가 붕하니 떠서는 여정평의 칼날 쪽으로 부딪혀왔다. 여정평은 깜짝 놀라서는 칼을 돌리고 급히 피했다. 석파천은 부르짖었다. 범과 양반, 당신의 목을 움켜잡으려 할 것이니 조심하시오. 범일비는 어리둥절해졌으나 미처 생각해볼 여유도 없이 판관쌍피를 들어 먼저 목을 보호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불사의 5개 손가락이 동시에 뻗쳐왔으며 싹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목 옆을 스치면서 5가닥의 혈흔을 내는 것이 아닌가. 진정 신락 같은 차이로 비켜난 것이었다. 석파천이 잇따라 2번이나 소리를 질러 2사람의 목숨을 구하게 되자 관동의 군호들은 하나같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에 시커먼 석탄가루가 묻어있지 않은가? 아마도 자기의 참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들 짐작할 수가 있었다. 정불사는 버럭 욕을 내질렀다. 제기랄, 어느 계잡종이 쓸데없는 주둥이를 놀리느냐? 재간이 있다면 나서서 이 할아버지와 한 수 겨루어 보자꾸나. 석파천은 혓바닥을 내밀어 보이고 정당에게 슬쩍 말했다. 그는 알아본 모양이오. 정당은 재빨리 그 말을 받았다. 누가 쓸데없이 입을 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계잡종이라 한 것은 반드시 당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때 여정평과 범일비는 급히 몇 초를 펼쳐내게 되었고 고3낭자는 잇따라 비도를 날려서는 그들을 도왔으며 풍량 역시 이미 채찍이 얽힌 것을 뽑아낼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5사람은 다시 함께 어우러지게 되었다. 정불사는 급히 소리를 쳐서 자기를 난처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손을 쓰는 것이 점점 빨라지게 되었다. 석파천은 관동사오가 무단히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보아 넘길 수 없었고 또한 젊은 사람인 만큼 호사가라 할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매번 4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적에는 언제나 미리 때늦지 않게 소리를 쳐서는 위기를 알리곤 했다. 그리하여 밥 한 끼 먹을 시간이 되기 전에 그는 여정평을 3번이나 구해주었고 범일비는 4번이나 구해주었으며 풍량도 3번이나 구해주는 결과가 되었다. 정불사는 미칠 것처럼 성이 나서는 갑자기 위험한 수법을 썼다. 금으로 만든 채찍을 높이 휘두르며 몸을 붕하니 도약시키더니 고3낭자에게 덮쳐들면서 왼손을 벼락같이 내려치려고 들었다. 이 한 수에 천마행공의 초식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손이 떨어지는 곳이 무척 괴이했기 때문에 석파천은 급히 갈파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고3낭자는 간신히 피할 수가 있었지만 오른쪽 어깨를 역시 정불사의 손가락에 스치게 되어 오른팔을 다시는 들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오른손이 기운이 빠지게 되자 즉시 왼손으로 칼을 뽑아서는 휙휙하니 다시 세 자루의 비도를 정불사에게 쏘아보냈다. 정불사는 구절연편을 비스듬히 날려서는 상대방의 비도 2자루를 맞추었고 입을 벌려서는 3번째의 비도를 물고서는 즉시 채찍을 떨쳐 2자루의 비도가 나누어 풍량과 여정평에게로 쏘아져 가도록 만들었다. 동시에 그는 몸을 솟구쳐서는 허공에서 연편을 위에서 아래로 휘둘렀다. 고3낭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연편을 피하려고 했을 적에 무사람들이 큰 소리로 놀란 소리를 내질렀다. 그 순간 고3낭자는 머리 위가 바짝 조여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몸이 붕 떠오르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원래 정불사는 금으로 만들어진 연편의 끝으로 그녀의 상투 머리를 휘감아서는 그녀를 허공으로 들어올린 것이었다. 풍량 등 3사람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4사람이 함께 손을 쓰는 이 마당에도 적의 핍박을 받아 아슬아슬한 고비를 연신 맞아야 했는데 고3낭자가 만약에 난을 당하게 된다면 나머지 3사람도 결코 요행을 바라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즉시 3사람은 자기의 몸들을 돌보지 않고
정불사에게로 덮쳐들었다. 정불사는 한 가닥의 진기를 끌어모으더니 훅 하니 입에 물고 있던 비도를 고3 낭자의 배 쪽으로 뱉어 보내고 왼손으로는 나, 타, 구, 략의 수법을 써서는 순식간에 잇따라 살수를 펼쳐 덮쳐드는 세 사람을 물리쳤다. 고3 낭자는 몸이 허공 중에 떠 있었기 때문에 비도가 날아드는 것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녀가 눈을 질끈 감는 순간 그녀의 뇌리에 번개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의 비도 아래 죽은 마적들이 7, 80명은 될 것인데 오늘은 내가 내 자신의 비도 아래에 죽게 되었으니 정말 인과응보로구나. 정말 공교롭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었다. 정불사가 구절 연편으로 던져낸 두 자루의 비도가 나누어 풍량과 여정평의 무기에 얻어맞아 퉁겨 나가게 되었는데 퉁겨나는 것이 마침 석파천의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는 정세가 위급한 것을 보고 소리를 쳐서 깨우쳐준다 하더라도 이미 때가 늦은 상태라 즉시 오른손을 뻗쳐서는 두 자루의 비도를 낚아채는 즉시 내던졌다. 그는 한 번도 암기를 던지는 수법을 연마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도를 받게 되었을 때의 손놀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엉터리였으며 비도를 내던지는 수법 또한 엉망진창이었다. 다만 내력이 웅후해서 비도가 쏘아져 나가는 기세가 세차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자루의 비도가 고3 낭자의 배를 향해 날아드는 비도를 부딪혀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도록 만들었고 또 다른 한 자루의 비도는 고3 낭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말았다. 고3 낭자는 몇 장이나 되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지만 발끝으로 가볍게 땅을 살짝 디뎠다가는 뒤로 수장이나 물러났다. 그러나 이미 놀란 나머지 얼굴빛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자 정불사마저도 천만 뜻밖인지라 즉시 몸을 돌려서는 호통을 내질렀다. 어느 친구가 이곳에서 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오? 사내라면 나서서 300여 초를 싸워봅시다. 개꼬리 감추듯 하고서야 어찌 호걸이라 할 수가 있겠소. 그러면서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석파천을 노려보았다. 다만 석파천은 얼굴에 석탄 가루를 묻혀놓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는 석파천이 잇따라 자기의 살수를 갈파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치 자기의 모든 초식을 이미 모두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았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 두 자루의 비도를 날려서는 자기가 불어낸 비도를 퉁겨내게 되었을 때에도 그 실력이 엄청나 자기가 불어낸 비도를 수장 밖으로 날려보내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시야에서 자취를 감추도록 만든 것을 보고 속으로 울화가 치밀었지만 자기의 공력이 그보다는 훨씬 약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말투마저도 결국 좀 더 깨끗해지게 되었고 할아버지 이 녀석이니 하는 말들은 모조리 삼가하고 있었다. 석파천은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에서 미처 곰곰이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두 자루의 비도를 던졌던 것인데 뜻밖에도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을 보자 그 자신마저도 놀람과 기쁨에 얽혀들게 되었다. 다만 칼을 받고 칼을 던지게 되었을 적에 비도의 예리한 칼날에 손바닥 두 곳에 상처를 입게 되어 새빨간 피를 흘리게 되었으나 일시의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있던 차에 정불사가 그토록 기세등등하게 실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보자 이미 정당히 자기의 얼굴에 검정칠을 한 사실을 잊고서는 전전긍긍하며 입을 열었다. 넷째 할아버지. 나는 커다란 송편입니다. 정불사는 일순 어리둥절했으나 곧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 나는 누구라고, 원래 너 큰 송편이었구나. 그러나 그는 속으로 궁리를 했다. 이 녀석은 나의 무공을 배운 바 있으니 그가 갈파할 수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군. 따라서 그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자 갑자기 노기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고는 소리쳤다. 이런 망할 녀석이 쓸데없이 할아버지의 일을 간섭하다니. 그리고는 휙하니 채찍을 들어서는 석파천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들었다. 석파천은 구절연편에 세찬 바람이 뻗쳐오는 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는 뒤로 몸을 날렸다.
멀리 피할 수는 있었지만 신법이 보기에 여간 흉하지 않았다. 정불사는 일격이 빗나가게 되자 노기가 더욱더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휙휙휙하니 잇따라 3번 구절연편을 휘둘렀는데 초식은 지극히 교묘했으나 석파천은 일일이 몸을 날려 피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석파천의 내공 수위는 이제 몸뚱아리가 마음을 따라 돌아가는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좌우나 위로 또는 아래로 마음먹은 대로 몸을 놀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정불사에게 지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라 피하기만 할 뿐 감히 반격을 하지 못했다. 정불사는 속으로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구절연편의 무공은 내가 이 녀석에게 가르친 바가 없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초식을 알고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구절연편을 더욱더 세차게 휘둘러대었다. 삽시간에 그의 구절연편은 한 무더기의 금빛이 번쩍이는 노란빛의 구름으로 화에서는 석파천을 그 가운데 가두는 것이었다. 그래도 좀처럼 석파천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자 갑자기 그는 지난번의 일을 떠올렸다. 이 송편 녀석은 자연도에서 백만검과 손을 맞잡고 나와 셋째를 공격해서는 낭패하여 도망치게 만들었다. 아니 셋째는 그야말로 체면이 뭉개질 정도로 대패를 당했지만 이 정넷째는 후배와 이것저것 따지고 싶지 않아서 소탈하게 그 자리에서 표현이 물러서서는 내 갈 길을 가고 만 것이었지. 그때 이 녀석은 이 할아버지를 무서워해 감히 뒤쫓아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녀석은 아무래도 약간 이상한 데가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석파천이 구절연편이 마구 휘둘러지는 사이에서 이리저리 몸을 날리며 잇따라 엄청난 위기에 몰렸다가는 종종 신락 같은 차이로 간신히 벗어나는 것을 보고는 어느덧 모두 다 손에 식은땀을 쥐어야 했다. 그러나 석파천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할아버지는 어째서 정말로 나를 때리지 않는 것일까? 그는 나와 장난을 쳐서 일부러 구절연편을 나의 몸 곁을 스쳐서 지나가게 만드는 것일까? 그는 정불사가 이미 십성의 공력을 돋우고 공격을 했으나 시종, 신락 같은 차이로 채찍이 빗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석파천은 알 턱이 없었다. 정당은 평소 이 작은 할아버지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크게 위세를 떨치며 매번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석파천의 금고를 분질러 놓을 것 같은 기세를 보고는 갈수록 걱정이 되어서 부르짖었다. 천오라버니, 빨리 반격을 해요. 반격을 하지 않는다면 야단나요. 무사람들은 이 몇 마디의 카랑카랑한 여인이 부르짖는 듯한 소리가 한 점소이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자 진정 희한한 일들이 그야말로 끝이 없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정불사와 석파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미친 듯이 금으로 만들어진 채찍을 휘둘러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어지럽게 피하느라 돌아가는 광경에 온 신경을 돋우고 있었기 때문에 점소이가 갑자기 간드러진 음성을 낸 데 대해서는 미처 놀라워하거나 의아해할 여가를 가질 수가 없었다. 석파천은 석파천대로 지난번 상천관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었다. 어째서 야단난다는 것일까? 그렇구나. 그날 나는 왼팔을 묶고서 상천관의 도장들과 손을 쓰게 되었는데 그들은 매우 화를 내었으며 내가 그들을 업신여긴다고 했다. 어머님께서는 만약 다른 사람과 손을 쓰게 되었을 때에 가장 꺼려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언행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뜻을 보이게 된다면 상대방은 틀림없이 커다란 치욕으로 알고 그때부터 원한을 가지게 된다고 하셨으니 내가 피하기만 하고 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넷째 할아버지를 경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두 손을 일제히 뻗쳐서는 정불사의 가슴팍을 움켜쥐려고 들었다. 그가 사용하는 것은 바로 정당이 전수해준 18로의 금나수법이었다. 이것은 정씨 집안의 조상 대대로 전해져 오는 무공이기 때문에 정불사가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고 그 즉시 피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18로의 금나수법이 석파천의 웅후한 내력이 도두어진 상태에서 펼쳐진 만큼 구대, 쇠, 나, 작, 격, 병, 요의 모든 수법들이 휙휙하는 세찬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위맹스럽기 이를 데 없었다. 정불사는 그만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대낮에 도깨비를 만난 셈이군. 도깨비를 만났어. 그리하여 제십이 초를 펼치게 되었을 적에 석파천이 냅다. 손을 뻗쳐서는 복미수 가운데에 5번째 되는 변화를 구사해서는 황금의 구절연편 끝을 손에 낚아채게 되었다. 정불사는 기운을 돋우어서 빼앗으려고 들었으나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일성을 대갈하며 한평생을 쌓아온 힘을 다해서 세차게 끌어당기며 자기가 남들에게 구절연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만약 내 자신이 구절연편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면 이후에 무슨 면목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겠느냐 하고 생각했다. 따라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게 되었을 적에 그의 온몸에서는 뼈마디가 우두둑 우두둑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공력을 극도로 발휘한 것이었다. 석파천은 단순하게 생각했다. 당신이 무기를 잡아당긴다면 내가 손을 놓지 뭐. 그러면서 그는 손가락을 놓았다. 그러자 쿵쿵 와르르 하는 소리가 크게 일었다. 정불사의 몸뚱아리가 뒤로 날려가서는 꽝 하고 반점의 흙담에 부딪혀서 흙담이 반쯤 무너지게 된 것이었고 그 바람에 벽돌 조각과 흙들이 반점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게 되어 탁자와 걸상은 말할 것 없고 탁자 위의 대접과 접시들을 마구 뒤덮고 깨뜨리게 되었던 것이었다. 곧이어 네 마디의 처참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명의 관동에서 온 사대문파의 제자 한 사람과 3명의 구경꾼이 그만 앞으로 엎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의 등 중심에서는 선혈이 솟아나고 있었다. 석파천은 서둘러 달려가 보았다. 4사람의 등은 깨어진 대접이나 대나무 젓가락에 적중된 것이었고 정불사는 이미 간데온데 없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자기가 대적하지 못할 것을 알고는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노기를 안고서 떠나게 되었지만 도저히 분풀이를 할 수 없게 되자 손에 잡히는 대로 깨어진 대접과 대나무 젓가락을 집어서는 4사람을 향해 던져 4사람을 쓰러뜨린 것이었다. 이때 범일비 등도 재빨리 달려와 4사람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요해를 적중당해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정불사가 그토록 흉악하고 거친 것을 보자 모두들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석파천이 의협심에서 나서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시체가 되어서 땅바닥에 나뒹굴어져 있을 사람은 지금 쓰러져 있는 4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들 사대문파의 장문이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일제히 석파천에게 절을 했다. 소엽의 그 높으신 의리와 은덕은 좀처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구려. 소엽의 존성대명은 어떻게 되시오? 석파천은 이미 어머님으로부터 강호에서 갖추어야 할 예절 같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즉시 그 역시 절을 하며 발례를 하고는 말했다. 감당할 수가 없소이다. 조그만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지요. 불초의 성은 석씨이며 이름은 중옥이라 하오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4사람의 성명과 문파를 물어보았다. 범일비 등이 자기네들의 신분과 성명을 밝히더니 다시 정당의 이름을 물었다. 석파천은 그 말에 단순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띵땅이라 하지요. 바로 나의 나이. 잇따라 나이라는 말을 했을 뿐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다음 말을 잇지 못했다. 범일비 등은 경험이 많고 온갖 풍상을 겪어온 사람들이라 한 쌍의 젊은 남녀가 변장을 하고 동행을 하게 되었을 적에는 자연히 어느 정도 겸연쩍고 말 못할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다. 따라서 석파천의 안색이 부자연스러워져서는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는 더 묻지를 않았다. 정당은 옆에서 재촉을 했다. 우리 빨리 가도록 해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럽시다. 그리고 그는 2 손을 맞잡고 무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범일비 등은 끊임없이 사의를 표하면서 고을 밖까지 전송을 했다.
여러 사람들은 다시 석파천에게 사문 내력을 가르침 받으려고 했으나 정당이 옆에서 자꾸만 석파천에게 눈짓을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인사말만 했다. 석소엽이 오늘 베푸신 커다란 은혜는 한평생 보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소이다. 차후에 명령만 내린다면 우리 관동의 맏형제들은 끓는 물 속이 아니라 타는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마다하지 않겠소이다. 석파천은 어머님이 그에게 가르쳐준 바 있는 대로 응수를 했다. 모두가 무림의 일맥이니 의당 서로 도와야 하지요. 여러분들이 이토록 겸손해 하시니 불초가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외다. 오늘 이렇게 친구로 맺어지게 된 것을 불초로서는 실로 그지없이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범일비 등은 그에게 목숨을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매우 고마워하던 차인데 젊은 나이에 무공이 그토록 고강하면서도 또한 사람됨이 겸손하고 온화한지라 더더욱 우러러보게 되었고 그대로 헤어지는 것이 섭섭했다. 옆에 정당은 그의 언변이 제법 있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좋아했다. 누가 우리 천오라버니를 백치라고 했는가? 천오라버니의 무공은 이미 넷째 할아버지를 뛰어넘게 되었고 머리 쓰는 것마저도 더욱더 분명해지게 되었다. 속으로 기쁜 나머지 그녀는 얼굴에 대번에 화사한 웃음을 띄웠다. 그녀는 얼굴에 숟가루를 묻혀놓아 엉망이 되었으나 뭇사람들은 자세히 살펴본 결과 정당히 아름다운 소녀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 다만 머리에 다 헤어진 전모를 쓰고 있었고 몸에는 가슴팍에 기름때가 거울처럼 번지르르하게 묻어있는 시중배의 옷차림을 하고 있어 모두들 속으로 웃었다. 고3낭자는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으며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이와 같이 예쁜 점원이 이 세상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군. 귀에는 또 한 쌍의 명주 귀고리를 달았구먼. 강남의 점원은 역시 우리 관동의 점원과는 다른 데가 있구려. 뭇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는 모두 다 하나같이 소리내어 웃었다. 정당 역시 풋하고 웃음소리를 내었으며 자기의 실수한 바를 떠올렸다. 조금 전에 넷째 할아버지를 만나는 통에 그만 당황한 나머지 변장을 하면서 귀고리를 떼는 것을 깜빡했구나. 고3 낭자는 수백 명의 고을 백성들이 멀리 서서 구경만 할 뿐 감히 다가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조금 전 한바탕의 격전이 매우 격렬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정불사는 이 고을 백성을 3명이나 죽였으니 이 고을 백성들은 틀림없이 자기네들을 노략질이나 하는 농림의 호걸로 생각할 것 같았다. 따라서 그녀는 동료들에게 제의를 했다. 이곳은 오래 머물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우리들도 모두 떠나도록 하지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정당에게 말했다. 소매, 이와 같이 옷을 바꿔 입느라고 아마 속옷마저도 더럽힌 것 같구려. 우리가 바꾸어 입을 양으로 가져온 옷들이 많으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객점으로 찾아들어서 먼저 목욕을 하고 몇 가지 갈아입도록 하구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정당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소매와 같이 이토록 아름다운 강남의 미녀는 이 늙은 언니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려. 여장으로 소매가 되돌아간 이후의 모습,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미녀의 모습을 이 늙은 언니는 정말 보고 싶구려. 그래야만 이후에 관동으로 돌아갔을 적에 이 바깥 세상을 구경하지 못한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생겨나지 않겠소? 고3 낭자가 이토록 달콤한 말로 칭찬을 하자 정당은 그만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흐뭇해져서는 방긋 웃었다. 제가 치장을 할 줄 모른다 하더라도 언니께서는 웃지는 마세요. 고3 낭자는 그녀의 그와 같은 말을 듣자 이미 허락한 것을 알고는 왼손을 드러내저으며 외쳤다. 모두들 떠나도록 하지요. 뭇사람들은 모두 우렁차게 그러자고 대답을 했다. 그리고 말을 끌고 와서는 석파천과 정당이 말에 오르도록 기다려서는 각기 다투어 말을 타고는 그 관동의 제자 시체를 싣고서 질풍과 같이 말을 몰아 그 고을을 벗어났다.
이 일행들 가운데 나이로 따지나 무공으로 볼 때에 하나같이 범일비가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번 중원에 오는 데 있어서 모든 비용은 만마장에서 출자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3낭자는 성격이 호방하고 흥청망청하는 편이라 돈을 물쓰듯이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한때 사람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게 된 것이었다. 여러 사람들은 각기 요동의 건말을 타고 삽시간에 수십 리를 달려나가게 되었다. 석파천은 살그머니 정당에게 물었다. 이 길이 송강부로 가는 길이요? 정당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기실 송강부는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은 동북쪽으로 달려가고 있어 석청 부부와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었다. 땅거미가 지게 되었을 적에 그들은 한 커다란 고을에 이르게 되었다. 이곳은 평양채라고 하는 곳이었다. 무사람들은 곧장 이 고장에서 가장 큰 객점으로 찾아들게 되었고 그 죽은 제자는 쾌도문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여정평이 제자들과 후사를 처리했으며 의식을 차린 이후 화장을 해서는 죄를 갈무리했다. 고3낭자는 이때 방에서 정당을 도와 여장을 갖추도록 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당이 젊은 부인의 옷차림을 하고 있으나 행동거지에서는 처녀라는 것이 완연히 드러나는지라 속으로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날 밤 관동의 군호들은 객점에서 돼지와 양을 잡고 크게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데 석파천을 굳이 수석에 앉혔다. 정당은 정불사와 자기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매번 고3낭자와 범일비가 이야기를 빙글 돌려서 석파천과 그녀의 사문 내력을 알아보려고 했을 적에는 언제나 얼렁뚱땅 얼버무렸다. 군호들은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다시 더 묻지를 않았다. 고3낭자는 석파천과 정당의 사이가 매우 친밀해 보이고 정당이 석파천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더욱 두 눈에 정이 담뿍 서려 있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은공과 이소매는 아마도 10중 8구 야간 도주를 한 한 쌍의 연인인 것 같구나. 우리들은 그야말로 눈치 없이 이들 두 사람의 좋은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범일비 등은 관동에서 평소 대단한 위험을 토하고 있었으며 그야말로 불가일세로 날뛰었는데 이번에 중원으로 들어와서는 정불사와 일전을 벌인 결과 하마터면 전멸을 당할 뻔했는지라 마음속으로 여간 꺼림칙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여정평은 자기의 힘이 되는 제자가 죽었는지라 더욱더 마음이 우울했다. 그러나 석파천과 정당의 앞에서는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내어서는 배불리 술과 음식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연회석이 파한 이후에 고3낭자는 범일비에게 눈짓을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석파천과 정당의 팔을 잡고서는 한 칸의 객실로 들여보냈다. 범일비는 씩 웃고서는 물러갔는데 고3낭자는 웃으며 한마디를 했다. 은공, 우리 이 새색시가 예쁘지 않나요? 석파천은 얼굴을 붉히고 정당을 한번 바라보았다. 정당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두 눈동자에서는 금방이라도 추파를 던질 것 같았다. 석파천은 그만 그와 같은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쿵 뛰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두 사람은 동시에 머리를 돌리고 각기 뒤로 두 걸음을 물러서서는 벽에 기대어 섰다. 고3낭자는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하하하, 오늘 밤 두 분은 동방화촉을 밝히게 되었는데 이토록 부끄럼을 타다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이와 같이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은 그야말로 손님처럼 서로 공경하자는 뜻인가요? 그리고 왼손으로 방문을 닫으면서 오른손을 휙하니 휘둘러 한 자루의 비도를 날려보내 휘황하게 켜진 촛불의 심지를 잘랐다. 그런데 그 비도는 심지를 자르고도 기운이 뻗쳐서 조금도 누그러짐이 없이 창문으로 날아나갔다. 이렇게 되자 방은 이미 칠흑과 같은 어둠에 휩싸이게 되었고 기분이 좋아진 고3낭자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삼가 두 분이 100년 동안 금실 좋게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시기를 빕니다. 그리고는 꽝하니 방문을 닫아주었다. 석파천과 정당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게 되었고 가슴속으로는 잔잔한 물결이 일듯 흥분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벼랑간 석파천은 다시 수아를 떠올렸다. 수아가 나의 이 광경을 보게 된다면 틀림없이 화를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녀는 그때부터 나의 아내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니 이 일을 어떻게 한다? 갑자기 마당에서 한 사내의 음성이 크게 들려왔다. 영웅호걸이라면 우리 칼과 창을 꼬나쥐고 남이 보는 앞에서 한바탕 붙어보자고. 슬쩍 몰래 한 자루의 비도를 날려보내다니 그러고서야 무슨 호걸이고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야말로 구운 곰이지. 정당은 이때 가볍게 콧소리를 내며 웃는 듯 하더니 석파천 앞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마주 잡게 되었고 속으로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고3 낭자는 그 비도로서 우리의 촛불을 꺼주자는 것인데 그만 남의 오해를 받게 되었구나. 석파천이 입을 열고 해명을 하려고 했을 적에 한 부드럽고도 매끄러운 손이 와서 그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때 마당에서는 그 사내가 계속해서 욕지거리를 했다. 이 비도는 정말 음흉하고 악랄하기 이를 데 없는 것으로 보아 10중 8구 관동에 그 염치 없는 계집애가 사용하는 것 같구나. 소문에 들으니 요동에는 무슨 만마장이 있고 곧시 성을 가진 과부가 무공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 걸핏하면 비도를 던져 사람을 암살한다고 들은 바가 있지. 우리 중원의 강호 동도들은 그래도 그와 같은 형편없는 암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고3 낭자는 자기가 던진 비도가 남에게 오해를 받게 되자 약간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이를 크게 버리고 싶지 않아 덮어두려고 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 그 욕지거리는 더욱더 심해지고 바로 자기 자신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나의 비도를 알아보고 하는 말일까? 아니면 그저 아무렇게 나오는 대로 씨부렁거려 본 것일까? 그런데 그 사내는 더욱더 신이 나서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관동이라는 고장은 너무나 공궁해서 도적들이나 마적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고 들었다. 빌어먹을 무슨 만도문인가 하는 문파의 칼은 빠르게 휘두르지를 못해. 오로지 몽환약으로 사람을 해친다는 소문이다. 거기다가 청사문이라는 문파에서는 몇 마리의 독사들을 가지고 문정걸식을 한다고 들었다. 거기다가 범과 성을 가진 사람은 일비낙수라고 하던가 두 자루에 똥을 푸는 막대기를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웃다가 입이 삐뚤어질 지경이군.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말을 듣게 되자 관동의 군호들은 그만 하나같이 안색이 변하고 말았다. 그들은 그 사내가 바로 자기네들 일행을 노리고 찾아온 사람임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정평은 손에 자금돌을 들고서는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그러고 보니 한 왜소한 사내가 손짓 발짓을 해가며 신이 나서 욕지거리를 하고 있었다. 여정평은 호통을 내질렀다. 친구, 당신이 이곳에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린 것은 무슨 의도이지? 그 사람은 제법 큰 소리를 쳤다. 무슨 의도가 있다는 것인가? 노부는 관동 사람들의 납작한 골통을 보기만 하면 속으로부터 화치밀어 하나하나 그 머리통을 잘라서는 대들보에 걸어놓고 싶은 심정이다. 여정평은 고개를 가볍게 한번 끄덕여 보였다. 매우 좋다. 납작한 골통이 바로 이곳에 있으니 어디 한번 쳐보시지. 그리고 몸을 흔들며 어느덧 그의 옆으로 다가들면서 자금돌을 들어 옆으로 쓰러쳤다. 대번에 그 사내는 허리깨로부터 두 동강이가 나게 되었고 상반신은 일장 밖으로 날아가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바람에 온 마당에 선혈을 뿌리게 되었다. 이때의 범일비와 풍량 그리고 고3 낭자 등은 모두 다 마당으로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이 왜소한 사내가 어떤 신기한 무공을 펼칠 것인지 심지어 여정평을 두 동강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주시를 했던 것인데 그와 같은 광경에 그만 놀람과 의아함에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 여정평으로서는 더욱더 놀라 얼이 빠질 지경이었다. 그 사내는 큰 소리를 치며 관동 사대문파의 무공을 한 푼어치의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매도했는데 그 점으로 보아 놀라운 재간이 없다 하더라도 여정평과 몇 수는 겨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전혀 무공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 그들로서는
천만 뜻밖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군호들이 정이 어처구니가 없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지붕 위에서 그 누가 냉랭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훌륭한 재간이군. 훌륭한 재간이야. 관동의 쾌도문 여대엽은 한 칼에 차를 나르고 밥을 나르는 점원을 두 동강이 내었군. 관동의 군호들은 고개를 쳐들고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보니 한 사람이 몸에 잿빛 장포를 걸치고 옆짐을 지고서 지붕 위에 서 있었다. 군호들은 즉시 여정평이 죽인 사내가 바로 이객점의 점원이며 틀림없이 저 지붕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은자를 받고 마당으로 나서서는 터무니없는 욕을 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물론 그 사내는 은자 몇 푼에 목숨을 잃은 셈이지만 진정 어처구니 없는 결과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때 고3낭자는 오른손을 휙휙하니 휘둘러 세 자루의 비도를 지붕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로 세차게 쏘아보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왼손을 뻗치더니 대번에 한 자루의 칼자루를 거머쥐고서는 왼쪽으로 몸을 날려 나머지의 두 자루를 피하더니 길게 웃음을 터뜨렸다. 우회해. 관동 사대문파의 장문인들께서 이곳까지 와주셨으니 아예 우리들은 이 고을 북쪽 10일이 떨어진 소나무 밭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만약에 오기 싫다면 그만둬도 좋다네. 그리고 그는 범일비 등의 대답을 듣지 않고 몸을 날려 지붕 위에서 길로 내려서더니 나는 듯이 달려가는 것이었다. 고3낭자는 물었다. 그곳으로 가야 할까요? 범일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방이 누구이든 간에 우리에게 도전을 해온 이상 우리들로서는 반드시 그 장소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고3낭자는 맞장구를 쳤다. 맞았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들로서는 관동 무림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녀는 석파천의 방창문 밑으로 다가가서는 낭낭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석은공, 그리고 소매. 우리들은 남의 도전을 받고 먼저 떠나게 되었소. 내일 앞쪽 고을에서 다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으나 석파천의 대답 소리를 들을 수 없자 다시 입을 열었다. 이곳에서 이미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약간 일이 번거롭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외다. 그러니 두 분 역시 일찌감치 출발을 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구려. 그녀는 석파천과 정당 두 사람에게 함께 자기네들이 약속한 장소로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낮에 정불사를 상대로 격전을 벌이게 되었을 때에 석파천이 그들 네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만약에 다시 석파천에게 함께 가자고 초청을 하게 된다면 마치 그의 보호를 애걸하는 것 같아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관동 사대문파가 너무나 허수아비 같은 존재로 알려지게 될까봐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때 객점에서는 점원이 피살된 것을 알고는 모두 다 왁자하니 떠들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목청껏 고함을 질렀다. 악한들이 사람을 죽였소. 목숨을 구해주시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급히 외쳤다. 빨리 관가에 알리시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직이 당부하며 말했다. 아무 소리 하지 마시오. 악한들은 아직 떠나지 않았소. 석파천은 나직이 물었다. 어떻게 하지? 정당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 어찌됐든 간에 이곳에서는 머물 수 없게 되었으니 그들을 따라가서 구경이나 하도록 해요. 석파천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겠구려. 혹시 당신의 넷째 할아버지가 아닐까? 정당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두 사람은 얼굴을 내밀어서는 아니 되어요. 어쩌면 우리 할아버지일지도 몰라요. 석파천은 아, 하는 소리를 내며 놀라 말했다. 그렇다면 야단났구려. 나는 역시 안 가겠소. 정당은 입을 삐쭉 내밀었다. 바보.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라면 우리가 뺑소니 치면 될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당신의 무공이 이토록 강하니 할아버지도 당신을 죽일 수가 없어요.
나는 걱정되지 않는데 당신은 되레 겁을 내는군요.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이에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지고 관동의 군호들이 잇따라 객점에서 나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때 고3낭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곳에 200열량의 은자가 있다. 열량은 숙박비이고 200량은 그 점원의 장례비와 집안을 돌보는 비용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산동의 마적인 왕대호이니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 석파천은 나직이 물었다. 어째서 또 산동의 마적 왕대호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요? 정당은 설명을 했다. 그것은 가짜예요. 관가에 알리게 되었을 때에 변명을 하기 좋게 하느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하여 두 사람도 객실에서 나오게 되었고 객점을 나서게 되었는데 객점의 문 앞 말뚝이 있는 곳에 두 필의 말이 매어 있었다. 그들은 관동의 군호들이 자기네들에게 남겨준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즉시 말에 올라타고는 북쪽을 향해 달려갔다. 석파천과 정당은 멀리서 관동의 군호 뒤를 따랐다. 약 10여 리를 나가게 되었을 적에 앞쪽에 새까맣게 소나무 숲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곧이어 범일비가 낭낭히 외쳤다. 어느 친구분이 기다리고 있으시오? 관동의 만마장과 쾌도문, 청룡문, 그리고 학필문이 삼가 인사를 드리오. 두 사람은 몸을 날려서는 말에서 내려왔다. 그리고는 허리를 구부리고 관동 사오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다가 마침 한 커다란 바위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범일비 등은 말발굽 소리를 듣고서는 두 사람이 따라온 것을 알고 있었으나 여전히 아는 체를 하지 않고 다만 눈을 들어서는 소나무 밭 쪽을 살폈다. 이때 4명의 장문인들은 앞쪽에 서 있게 되었고 10여 명의 제자들은 일장의 간격이 떨어진 뒤쪽에 한 줄로 늘어서 있었다. 소나무 밭은 조용하니 아무런 기척도 들려오지 않았다. 하얀 달은 그렇게 밝지 못한 편이었는데 온 들판에 늘어서 있는 소나무 밭에 반사되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푸른 빛을 띄우고 있었다. 한참 후 숲속에서 피리 소리가 들리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기 한 줄의 흑이인들이 달려나왔는데 한 줄에 좋기 5, 60명은 되었다. 100여 명이나 되는 그들은 관동 군호 및 석파천과 정당의 등 뒤로 돌아가 포위를 한 채 서서는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금방이라도 무기를 뽑아들 자세였다. 곧이어 숲속에서 10여 명의 흑이인들이 걸어 나왔다. 그들 역시 한 일자로 늘어섰다. 석파천은 그들을 보고 하고 탄성을 발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옆에 있는 정당이나 들었을 뿐 아무도 주의하지 못했다. 나타난 사람들은 꼭 10명인데 바로 장락방의 내호당 정 부향주들인 미횡야, 진충지, 전비 등이었다. 이 10사람이 줄을 지어 서자 다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바로 착수해춘 폐해석이었다. 그는 한 일자로 늘어선 사람들 앞으로 두세 걸음 나서더니 장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관동의 사대문파 장문인들께서 왕림하셔서 패방의 형제들은 어흠 감히 총타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특별히 이곳까지 멀리 영접을 나왔소이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 늦게 도달하셨기 때문에 패방의 아래 위 사람들 모두 매우 기다리기에 초조해졌소이다. 범일비는 그가 말을 하는 사이에 연신 기침을 하는 소리를 듣고 무림에서 크게 이름이 나 있는 폐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바로 자기네들이 이번에 찾아 나섰던 장본인이라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으나 장락방의 세력이 대단한 것을 보고 되레 마음을 놓았다. 상대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장락방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생사영욕은 이 일전에 달려있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불사 등과 귀찮게 얽혀드는 것을 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불사를 머리에 떠올리게 되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면서 폭언을 하고 입을 열었다. 알고 보니 패 선생께서 멀리까지 나와주셨으니 뭐라고 고마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불초는 와호구의 범일비로소이다. 곧이어 그는 여정평과 풍량 및 고3 낭자 등 세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다.
석파천은 그들이 깍듯이 예의를 차리고 인사말을 나누는 것을 보고는 안심을 했다. 그들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로구나. 그리하여 그는 나직이 정당에게 말했다. 모두 한 집안 사람이구려. 우리 나가서 만나보도록 합시다. 정당은 그의 팔을 잡으며 그의 귓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잠깐만 기다려본 이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해요. 이때 범일비는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들은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방을 찾아 인사드리려고 했으나 뜻밖에도 도중에 어떤 일로 인해서 지체되는 바람에 그만 늦었으니 아무쪼록 폐 선생과 여러 향주들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폐해석은 정중히 그 말을 받았다. 원 별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하지만 폐방의 석 방주께서는 며칠 동안 삼가 기다렸으나 여러분들이 왕림하는 것을 볼 수 없게 되자 여러분들이 이미 약속한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줄 알고 또한 다른 볼 일이 있어 다시 더 기다리지 못했소이다. 범일비는 약간 어리둥절해졌다. 석 영웅호걸께서는 어디로 가셨는지요? 솔직히 폐 선생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말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중원 땅으로 온 것은 귀방의 석 영웅호걸과 한번 만나자는 데 있었소이다. 만약에 석 영웅을 만나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들로서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외다. 폐해석은 손을 입으로 가져가서는 몇 번 기침을 했을 뿐 그 말에는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범일비는 재차 입을 열었다. 우리들은 약간의 관동에서 나는 토산품과 몇 장의 초피, 몇 근의 인삼을 석 영웅과 폐 선생, 그리고 여러 향주들에게 드리고자 하나이다. 너무나 약소해서 경의가 되지 않지만 그저 천리 먼 길에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성의를 봐서라도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받아주시기를 바라오이다. 그리고 그는 왼손을 들어 한번 흔들었다. 그러자 즉시 3명의 제자가 말 옆으로 가더니 말 등에서 3개의 보따리를 끌어내리고는 공손히 폐해석의 앞에다 갖다 놓았다. 폐해석은 웃으며 입을 열었다. 이건 너무나 황송하구려. 여러분들께서 이토록 두터운 예물을 주시니 진정, 진정 거절한다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일 것이고 받자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말 고맙소이다. 미횡야 등은 3개의 보따리를 받아서 저쪽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범일비는 또 자기의 등에 지고 있던 물건들 가운데서 한 조그마한 보따리를 끌어내려서는 두 손으로 받쳐들고 3걸음 앞으로 나서더니 낭낭히 입을 열었다. 귀방의 사도 방주께서는 옛날 관동에 오시게 되었을 적에 불초 및 이 3분 친구들과 무척 사이좋게 지냈으며 사도 방주께서 예쁘게 보아준 덕택으로 우리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 정도로 깊은 교분을 맺게 되었소이다. 이곳에는 한 뿌리의 형태를 갖춘 천년 묵은 산삼으로 말한다면 복용을 하게 되었을 적에 수명을 누리게 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등 그야말로 매우 희귀한 물건이라 할 수가 있는데 사도 큰형님에게 전해주시면 고맙겠소이다. 그리고 그는 두 손으로 보따리를 받쳐들고 폐해석을 바라볼 뿐 얼른 보따리를 디밀지 않았다. 석파천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어째서 또 한 명의 사도방주가 있다는 것일까? 이때 폐해석은 몇 번 기침을 하고 또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다. 폐방의 전 방주였었던 사도 형님으로 말하면 몇 년 전 한 가지 불쾌한 일로 인해서 그만 낙심을 한 나머지 다시는 방의 일을 돌보기 싫어하게 되었소이다. 따라서 방의 커다란 일은 모두 다 석 방주에게 맡기게 되었고 사도 형님께서 그 어르신께서 산속으로 들어가 응거하게 되었고 오래전부터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도 방에 옛날부터 자리를 같이 해온 오래된 형제들은 모두 다 매우 그리워하고 있는 편이지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두터우신 예물을 그 어르신의 손으로 전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월하지 않을 것 같소이다. 범일비는 담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사도 형님께서는 어느 곳에 응거하고 계시며 또 어인일로 은퇴를 하셨는지 모르겠구려.
말뜻은 점차 엄해지는 것 같았고 은연중 다그치는 뜻이 서려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폐해석은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다. 불초는 그저 사도 방주의 부하로서 그 어르신의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많지 않소이다. 범형 등 몇 분이 사도 방주와는 그야말로 목숨을 같이 할 수 있는 교분을 가지고 있다 하니 불초로서는 정의 장락방이 크게 세력을 떨치게 되었을 무렵에 사도 방주께서 갑자기 그 방주의 무거운 짐을 석 방주에게 내맡기게 되었는지 가르침을 받고 싶소이다. 이렇게 되자 주객이 전도하게 되었으며 범일비에 다그치는 듯한 언사를 반박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일비로 하여금 좀처럼 대답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범일비는 중얼거리며 말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소이까? 폐석은 입을 열었다. 사도 방주께서 무거운 임무를 벗게 되었을 때 뭇 형제들은 석 방주의 인품이나 무공에 대해서 그야말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다만 그의 나이가 무척 젊고 무림에서는 또 아무런 명망이 없었기 때문에 석 방주가 군호들을 인솔한다는 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 모두들 마음속으로 약간 승복할 수 없는 심정이었지요. 그러나 석 방주께서는 방주의 자리를 잇게 된 이후 본방을 위해 몇 가지 큰 공을 세웠소이다. 따라서 사도 방주께서는 그야말로 영웅을 알아보는 해안을 지니신 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어른이야말로 비단 무공이 월등하게 뛰어날 뿐만 아니라 견식 또한 역시 비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소이다. 어흠.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에 그분께서 또 어떻게 요동의 영웅호걸들과 교분을 가질 수 있었겠소이까? 그 말뜻은 만약 당신들이 사도 방주의 눈이 사람 볼 줄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들 자신마저도 대단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때 여정평은 갑자기 불쑥 입을 열었다. 폐 의원, 우리들이 관동에서 들은 소문은 결코 그렇지가 않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함께 중원 땅으로 들어와 모든 것을 명백하게 알아보려는 것이 왜다. 폐해석은 담담히 말했다. 만리밖까지 소문이 전해지게 되었을 적에는 점점 불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없었던 일도 그럴싸하게 있는 것처럼 와전될 때도 있는 것이 왜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유언비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구려. 여정평은 엄숙한 얼굴을 하고 입을 열었다. 진상이 아직도 크게 밝혀지기 전에는 궁극적으로 그 소문이 유언비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소이다. 우리들은 한 분의 친구로부터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 형님께서 거기까지 말하다가 그는 말끝을 흐렸으나 갑자기 두 눈에 형형한 안광을 크게 빛내면서 다시 낭낭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장락방의 간악한 인물에게 해침을 받아서 영문도 모를 죽음을 당했다는구려. 그리고 방주의 자리는 한 명의 음탕하고 여색을 밝히고 흉폭하면서도 잔인한 젊은 탕아의 손으로 들어갔다는구려. 그 친구분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으며 듣기에도 거짓말 같지 않았소이다. 우리들은 사도 형님의 옛날 은정을 생각하고 비록 무공이나 명망으로 볼 때에 귀방의 큰일에 대해서 물어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친구를 위한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만 당돌함을 무릅쓰게 되었소이다. 폐해석은 싸늘히 냉소를 흘렸다. 흐흐흐. 여 형의 조리 있는 말씀이 오히려 당돌함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소이다. 여정평은 얼굴이 뜨끈해지는 것을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은 착수해춘 폐해석이 똑똑하다고 하더니 정말 명불허전이로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귀방에서 어떤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국외인이 굳이 나서서 물어볼 필요가 있겠소이까? 우리 이 관동의 무림도에서는 그저 귀방에서 사도방주가 지금쯤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살아계시는지를 묻고 싶을 뿐이외다. 그리고 그가 귀방의 방주 자리에 앉지 않은 것은 도대체 그분이 좋아서 자리를 기꺼이 버리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핍박을 받아서 물러선 것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외다.
폐석은 얼굴에 냉소를 띄웠다. 이 패가는 그릇이 못되지만은 그래도 강호에서는 조금이나마 헛된 명성을 지니고 있는데 한 번 한 말에 대해서 어찌 부정을 하겠소이까? 귀하가 만약에 반드시 이 패모가 거짓말을 한다고 한사코 단정을 짓겠다면 이 패모로서도 그저 끝까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구려. 흐흐. 여러분들은 모두 다 무림에서 신분 내력이 있는 사람이고 친구를 위해 열성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들로서는 탐복해 마지 않는 바이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타당성이 결여된 것 같소이다. 고3낭자는 언제나 남으로부터 칭찬의 말이나 아첨하는 말을 들어왔을 뿐이었는데 이제 폐해석으로부터 그와 같은 빈정거림을 당하게 되자 그만 크게 노기가 끓어올라 매서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사도 오라버니를 해쳐 죽게 만든 사람들 가운데 아무래도 당신 패씨 성을 가진 사람이 주모자인 것 같구려. 우리들이 중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적에 사도 오라버니의 원수를 갚자고 각오를 단단히 한 바가 있으며 벌써부터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소이다. 당신이 사내 대장부로서 이를 저지를 용기가 있었다면 책임질 용기도 가져야 할 것이 아니겠소? 당신은 나에게 속 시원히 한마디만 해주시오. 사도 오라버니께서는 살아계시오? 아니면 돌아가셨소? 폐해석은 나른한 듯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 패씨성을 가진 사람으로 말하면 오래전부터 병을 알아왔으며 그야말로 죽었다고 했을 때 죽지는 않고 살았다고 했을 때에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삶을 누려오느라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미 살아있는 데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못하고 있는 터이외다. 고3 낭자께서 죽이겠다면 상관없으니 어서 손을 쓰시구려. 고3 낭자는 노에서 반박했다. 그러고도 당신은 무림의 명숙이라 할 수 있겠소? 그와 같은 억지를 쓰다니 당신이 말하지 않겠다면 좋소. 당신은 가서 그 석시 성을 가진 녀석을 불러내시오. 내가 직접 그에게 물어보겠소이다. 그녀는 폐해석이 늙고 교활한 만큼 입으로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무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중과부적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석방주가 나이 어린 후배라고 하니 설사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표정에서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의 단서는 얻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다. 이때 폐해석의 뒤에 섰던 진충지가 갑자기 웃으며 입을 열었다. 솔직히 고3 낭자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석 방주께서는 여자들을 좋아한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나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었을 때이지요. 따라서 그에게 고3 낭자를 한번 만나보라고 한다는 것은 헤헤헤. 아무래도 그는 헤헤. 이 몇 마디의 경박한 말뜻은 자연히 고3 낭자가 늙고 추악하며 앙칼진 것을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석방주가 전혀 그녀를 한번 만나볼 욕심을 갖지 않으리라는 것을 비친 것이었다. 정당은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기실 고3 낭자 언니의 얼굴 모습도 퍽이나 예쁜 편이지요. 당신은 또 그녀에게 혹한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석파천은 눈을 커다랗게 떴다. 또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는구려. 그녀가 비도를 당신에게 던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정당은 웃으며 반박했다. 그녀가 비도를 나에게 던지게 되었을 때 당신은 어느 쪽을 도와주겠어요? 석파천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고3 낭자는 이미 크게 노기가 끓어오른 끝에 아니나 다를까 세자루의 비도를 꺼내더니 진충지를 향해 내던졌다. 은빛 광채를 급격하게 번뜩이며 세자루의 비도는 진충지에게로 쏘아져 갔다. 그러나 진충지는 이리리 피해버리고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나를 잘 봤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는 여전히 입으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희롱을 해대고 있는 것이었다. 범일비는 갑자기 부르짖었다. 잠깐 손을 멈추시오. 그러나 고3 낭자는 노기가 한번 끓어오르게 되자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듯 비도를 잇따라 내던졌으며 그 손놀림이 더욱더 재빨라지고 있었다.
진충진은 6자루의 비도를 피하기는 했으나 7번째의 비도를 미처 피할 수가 없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한 자루의 비도는 바로 그의 오른쪽 다리에 꽂히게 되었고, 진충진은 그만 대뜸 무릎을 꿇어앉는 형태가 되고 말았다. 고3 낭자는 냉소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겠다는 것이요? 진충진은 크게 노하더니 지니고 있던 칼을 뽑아들고 몸을 일으켜서는 고3 낭자에게로 달려들었다. 풍량이 재빨리 구절연편을 휘둘러서는 그를 막았다. 이제는 수습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여 한바탕의 떼싸움이 금방이라도 벌어질 것 같았다. 벼랑간 석파천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싸우지들 마시오. 싸우지들 마시오. 당신네들이 나를 만나보겠다고 했는데 이미 나를 만나보지 않았소? 그러면서 그는 정당의 손을 잡고 그 커다란 바위 뒤에서 달려나갔고, 몇 번 몸을 날리지 않아 어느덧 여러 사람들의 한복판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진충지와 풍량은 각기 뒤로 물러났다. 장락방의 군호들은 우레와 같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일제히 허리를 구부리고 외쳤다. 방주께서 왕림하셨습니까? 범일비 등은 모두 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리고 장락방의 무사람들의 표정이나 태도가 결코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은공께서는 스스로 석시성을 밝혔고 나이 또한 무척 젊은 데다가 무공은 지극히 높았다. 그런 만큼 그가 장락방의 방주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본래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다만 우리가 미리 생각지를 못했었구나. 그가 스스로 석중옥이라고 자처했는데 우리들은 장락방의 방주가 석파천인가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석중옥의 자가 파천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닌가. 고3 낭자는 겸연쩍은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은공. 알고 보니 당신이 바로 장락방의 방주였구려. 우리들은 정말 경망된 행동을 했구려. 진작 이럴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었겠소이까? 석파천은 빙그레 웃고서는 폐해석을 향해 입을 열었다. 폐 선생,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소이다. 이 몇 분은 나의 친구이니 서로들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시구려. 폐해석은 석파천을 발견하게 되자 기쁜 마음 금할 수가 없었다. 그는 관동의 군호들과 원래부터 조금도 원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허리를 구부려서는 말했다. 방주께서 몸소 이곳에 납시어 대국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지요. 모든 일은 방주께서 알아서 처단하도록 하시구려. 고3 낭자는 천천히 입을 열고 설명을 했다. 우리들은 남의 말을 듣고 사도 오라버니께서 남에게 해침을 당한 줄 알았소이다. 그래서 귀방과 만날 것을 약정하게 되었는데 세방주님이 바로 석은공일 줄이야 어찌 알았겠소이까? 석은공께서는 의리가 하늘을 찌를 것 같으니 결코 사도 오라버니에 대해서 어떤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려. 틀림없이 사도 오라버니께서는 석은공의 무공이 자기보다 고강하고 젊을 뿐 아니라 훌륭한 인재인 것을 보고 자리를 어진 사람에게 양보를 해주신 것이겠지요. 그런데 사도 오라버니께서는 안녕하신지요? 석파천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를 몰라 얼굴을 돌리고 폐해석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 사도 형님께서. 폐해석은 정중히 입을 열었다. 사도 전 방주께서는 지금 깊은 산속에서 응거하고 계시며 어떤 손님도 만나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이토록 열성적으로 말리기를 멀다 하지 않고 달려왔으니 본래 그분과 한 번쯤은 만나셔야 옳은 일이지요. 여정평은 그 말을 받아 입을 열었다. 불초는 조금 전 말씀을 함부로 드려 폐 선생의 비위를 거슬린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드는구려. 아무쪼록 용서를 해주시구려. 그리고 나서 그는 깊이 읍을 하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나 사도 형님과 우리들 간의 교부는 흔하게 보는 것이 아니외다. 이번에 중원으로 들어오게 된 이상 끝내 그를 한번 만나보아야겠으니 아무쪼록 은공과 폐 선생께서는
대신 간청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소이다. 사도 형님께서는 외부의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남이라고 할 수가 없소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두 눈을 들어 똑바로 석파천을 바라보았다. 석파천은 폐해석에게 물었다. 그 사도 선배님께서 살고 계신 곳이 이곳에서 먼 곳입니까? 범형 등은 이토록 오랜 시일을 두고 먼 길을 고생해가면서 그분을 만나보려고 찾아왔는데 만약 만나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크게 실망을 하지 않겠소이까? 폐해석은 무척 난처해졌다. 방주의 말은 바로 명령이나 다를 바 없으니 방의 형제들 앞이나 손님들 앞에서 그 명을 어길 수도 없는지라 부득이 변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가운데의 여러 가지 관계는 일시 명백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구려. 여러분들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방문을 해주셨는데 장락방에서 어찌 조금이나마 주인의 도리를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소이까? 폐방의 총타는 이곳에서 멀지 않으니 아무쪼록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은 폐방의 총단으로 가셔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소이다. 석파천은 약간 이상하다는 얼굴을 하고 입을 열었다. 총타는 이곳에서 멀지 않소? 폐해석은 약간 의아한 얼굴빛을 띄우고 입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동북으로 지름길을 택하게 된다면 진강의 총타까지는 불과 50리밖에 되지 않소이다. 석파천은 얼굴을 돌리고 정당을 바라보았다. 정당은 훗하고 웃으면서 손을 뻗쳐 입을 가렸다. 범일비 등은 그렇지 않아도 사도방주 사도행의 행방을 알아내야 할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응했다. 강남으로 온 이상 반드시 귀방의 총타를 방문해야지요. 즉시 일행은 동북쪽으로 향해 나가게 되었고 날이 밝은 이후에는 어느덧 진강의 장락방 총타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방 안에는 자연히 집사의 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동의 군호들을 은근히 정성껏 접대를 했다. 석파천과 정당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내실로 들어가자 시거문 방주가 돌아온 것을 보고 여간 반가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름다운 정당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그녀는 옛 버릇이 재발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석파천이 막 세수를 끝내고 시검이 가져다 준 차를 마시고 있는데 폐해석의 음성이 들려왔다. 시검 소저, 폐해석이 배웁고자 찾아왔다고 방주님에게 전가를 좀 해주시구려. 석파천은 시검이 고하기도 전에 밖으로 나아가며 입을 열었다. 폐 선생, 그렇지 않아도 궁금하여 물어보려던 참인데 사도 방주의 일은 어떻게 된 것이오? 폐해석은 나직이 말했다. 방주님, 잠시 저쪽으로 좀 가실까요? 그리고 그는 화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석파천은 그의 뒤를 따랐다.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정자에 이르러 석파천에게 돌의자에 앉도록 권한 후 그도 옆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방주께서는 병을 앓으신 후 옛날의 일을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석파천은 이제 장락방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온몸의 한기와 열기가 엄습해와 죽을 고비에 이르렀을 때 그가 살려준 것이 사실인지라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소. 그러니 폐 선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오. 폐해석은 느릿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전방주는 사도행이라고 하는 분이며 아오는 팔조금룡이라고 일컫는데 방주님의 사숙이 되십니다. 그건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나의 사숙이라고요? 나는 어째서 전혀 기억이 없을까? 도대체 어떤 문파이요? 사도 방주는 자기의 내력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따지고 물어볼 수가 없었지요. 3년 전에 방주께서 사부의 명령을 받고 아니 잠깐, 나의 사부는 또 누구이요? 방주께서는 지난번 앓으신 병의 충격이 너무나 컸던가 봅니다. 사부가 누구신지도 기억하지 못하시니. 그리고 폐해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희들이야 어찌 방주님의 사문 내력을 알 수 있겠소이까? 방주께서 한 번도 밝히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이어 그는 기침을 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지난번 설산파의 백만검은 방주가 설산파의 제자라고 하지만
속하는 많은 의심을 느꼈소이다. 방주님의 무공수법은 전혀 성질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말이외다. 석파천은 잠시 생각을 굴리며 말했다. 나의 사부라면 최근에 모시게 된 금우파의 산우파밖에 없소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뒤통수를 탁 쳤다.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남들이 말하는 사실이 너무나 거리가 멀어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내가 사부님의 명을 받아 어떻게 했다는 것이지요? 방주께서는 사부님의 명을 받고 사도 방주에게 의탁차 온 것이오이다. 사도 방주의 도움으로 강호에서 이름을 떨치고 커다란 일을 하자는 것이지요. 사도 방주는 다른 의견이 없었소이까? 그렇소이다. 그런데 얼마 후 방에서 커다란 일이 발생했소이다. 그것은 바로 상선벌학의 초청으로 기인되는 일인데 방주께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군요. 상선벌학과 구리패의 두 사자에 관해서는 나도 약간 알고 있어. 다만 그 당시 어떻게 상의했는지 기억되는 것이 없소이다. 폐해석은 그를 한번 바라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본방에서는 매년 3월 삼진날 전방의 형제들을 진강에 모아놓고 중요한 회의를 연답니다. 그런데 3년 전 하향주가 근년에 이르러 본방이 크게 일어서서 활약을 하고 있으니만큼 3년 후 구리패로 사람을 초청하는 상선벌학의 사자가 본방에도 들이닥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미리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소이다. 그렇지. 구리패의 초청을 거절한다면 일문이 몰살을 당한다는 말을 들었고 또 목격도 했소. 폐해석은 흠칫해서 의아한 어조로 물었다. 아니 방주께서는 정말 그와 같은 사건을 목격하셨소이까? 석파천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기실나는 진짜 장락방의 방주가 아니오. 그러나 비어방과 철차회의 사람들이 몰살당한 것은 실제로 보았소. 그러면서 그는 상선벌학의 수단이 너무 악독했다고 한탄했다. 폐해석도 비어방과 철차회의 방도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연락을 받고서 알고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고 계속 설명을 했다. 사실 그와 같은 죄인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데. 방주는 크게 역정을 내시며 하향주가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감금하라는 명령을 내렸소이다. 그는 말을 계속했다.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사정을 하자 사도 방주는 그를 용서하겠다고 약속을 했소이다. 그런데 그날 밤 몰래 하향주를 죽여버린 것이 왜다. 그리고 그가 자살했다고 발표했지요. 아니 방주와 하향주는 서로 원한이라도 있었소? 그건 아니고 사도 방주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들먹이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지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석청 부부와 정당의 덕으로 세상의 물정에 눈이 트게 되었는지라 속으로 생각했다. 구리패를 받고 협객도로 가면 죽게 될 것이고 거절하면 방 전체의 형제가 몰살을 당할 판이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자 자기의 치부를 드러낸 것 같아 발끈한 모양이로구나. 폐해석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렇게 되자 묻 형제들은 구리패가 3년 후 전해지게 되었을 때 틀림없이 방주가 받지 않으려고 기피할 것이다. 따라서 전 형제들이 몰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모두들 한결같이 불만스럽게 생각했소이다. 그리고 폐해석은 석파천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한데 그때 바로 석방주께서 일어나 사숙에게 질문을 했소이다. 석파천은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내가 질문을 던졌다. 이 말씀이요? 폐해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이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석파천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여러 형제들을 대신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사숙 일방의 주인이라면 먼 앞날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할 것이외다. 상선벌학 두 사자가 나타날 시기가 멀지 않았으니 하향주는 전체 형제들을 생각해서 그와 같은 제의를 한 것인데 그를 다그쳐 자살하게 하다니 묻 형제들은 승복할 수 없을 것이외다. 사도 방주는 머리까지 화가 난 듯 석파천을 꾸짖었다. 당돌한 녀석 같으니라고. 이곳이 지금 내가 나설 자리냐?
장락방으로 말하면 내 손으로 세운 것이니 내 손으로 멸망을 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여러 소리할 여지는 없다. 뭇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실망하고 말았다. 한데 석파천은 여전히 당당하게 나왔다. 사숙, 구리패를 받아도 죽고 받지 않아도 죽지 않소이까? 차라리 호기롭게 구리패를 받아 전 형제들을 살리신다면 전방의 형제들은 사숙을 영원히 추앙하게 될 것이외다. 이렇게 되자 사도 방주는 얼굴이 푸르락 불그락해져서는 탁자를 쳤다.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 같으니라고. 그게 누구 없느냐? 빨리 이 녀석을 포박해라. 그러나 무사람들은 한 명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사도 방주는 더욱 화가 나서 역정을 냈다. 이런 녀석들 보았나? 너희들은 나를 배반할 작정이냐? 좋아. 저 어린 녀석부터 죽여주겠다. 사도 방주는 즉시 팔조비조를 들고 석파천을 공격했다. 석파천은 즉시 몸을 날려 피했을 뿐 반격하지 않았다. 맨손으로 무리밀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방주의 비조를 6, 7초나 피한다는 것은 대단한 솜씨라고 할 수 있었다. 이때 보다 못한 미획야가 소리를 쳤다. 맹주 사질이 8초를 피하면서도 저항을 하지 않았소이다. 사질은 방주인 사숙의 신분을 존중한 것인데 그래도 방주께서 다시 살수를 펼친다면 천하의 사람들은 모두 방주를 욕할 것이외다. 사도 방주는 버럭 고함을 질렀다. 누가 저 녀석에게 손을 쓰지 말라고 했더냐? 어찌되었건 너희들은 저 녀석과 한통속이니 일제히 달려들어 나를 죽이려무나. 그리고 저 녀석을 방주로 삼는다면 너희들 소원도 풀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욕설을 퍼부으면서도 사도 방주는 좀처럼 손을 늦추지 않았다. 삽시간에 석파천은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비조 아래 곧 죽고 말 것 같았다. 이때 전 향주가 부르짖었다. 석 형제 검을 받으시게. 그리고 장검을 한 자루 던졌다. 석파천은 즉시 장검을 받아주었다. 이어 다시 3초를 피했다. 그리고 석파천은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사숙, 이미 20초를 양보했습니다.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는다면 부득이 손을 써야 하겠으니 그리 아십시오. 사도 방주는 두 눈에 흉악한 빛을 빛내며 연신 비조를 석파천의 앞면으로 뻗쳤다. 이때 의사청에 모였던 20명의 정부 향주들이 일제히 소리를 쳤다. 손을 쓰시게 손을 써. 헛되이 죽음을 당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되자 그제서야 석파천은 한마디 던졌다. 그럼 신뢰를 범하겠소이다. 그리고 그는 장검을 들어 비조를 밀쳐냈다. 두 사람은 한데 어울려서 싸우게 되었는데 싸움은 진정 격렬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은 그래도 석파천이 많이 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